수원지검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3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부하고 진술서만 싹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수원지검이 도착하기도 전에 언론 풀회를 해서 언론에 내가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성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정도 3번 소환 통보에도 안 오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성윤이는 뭐 특수한 사람입니까? 이 부분도요. 제가 이제 그 TV조선 아니 공중파죠. 예. 공중파는 이게 방송 심의가 심합니다. 거기서도 이게 제가 세게 이야기했는데 첫째 그 당위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 예측 가능 두 가지로 보면 당위론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체포영장 해야죠. 예. 그렇죠? 아니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라서 법 위에 있습니까? 체포영장 2번 해서 이제 안 놓으면 법무부 장관도 체포합니다. 검찰총장 윤석열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체포합니다. 근데 이성윤 너 여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보다 높아? 중앙지검장이 뭡니까? 자기는 이게 법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 예. 따라서 당위론적으로는 뭐 문홍성 수원지검장도 조사했고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지금 사법연수원장이 부원장 다 조사했는데 이성윤하고 이제 이광철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라서 체포 소환 통보에 2번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된다 보고. 그럼 이제 두 번째 현실적으로 수원지검이 이걸 할 수 있을까? 할까?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예측해 보면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윤 총장이 고민이 저도 이게 윤 총장이 왜 이거 안 하나 싶어 실망해가지고 그 윤 총장 최측근한테 제가 좀 물어봤죠. 아, 그래요? 아니 왜 청구 안 해요? 이랬더니 제일 걱정하는 게 체포영장을 이게 청구하면 판사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하죠. 그렇죠. 근데 그 판사를 누가 임명해놨냐? 전부 이게 그 법복 입은 정치꾼, 거짓말쟁이 위선꾼 김명수가. 김명수가 이번에 이게 법원장을 통해서 예. 영장을 다 임명해요. 그래서 수원 법원도 제가 이름을 말하기 그렇지만 전부 이게 그 중앙지법처럼 좌파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영장을 담당. 아, 그렇습니까? 이게 유일하게 대법원장, 법원장의 권한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를. 그러니까 이성윤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판사가 기각해버리면 백운규 우리 옛날에 그 대전지검에 백운규 그 산자부 장관 영장 기각돼가지고 지금 동력을 잃어서 물론 이제 진행하겠지만 고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혹시라도 법원의 좌파 판사가 기각하면 이게 또 역풍이 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 예, 그런 점이 있죠. 예, 윤 총장 이거 외에는 고민할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성윤이가 범죄 혐의가 없어가지고 영장 청구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미 그 공익재보원 검사가요. 옛날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모든 혐의 증거 다 이게 다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의 혐의는 차고 넘쳐요. 증거도 차고 넘쳐요. 근데 좌파 판사가 혹시나 기각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청구한다에 한 표 던집니다. 왜 그러냐? 검찰이 계속 소환할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죠. 이 말은 이제 검찰도 완전히 비밀리에 소환 안 하고 언론에 공개를 한다는 뜻은 이건 안 되면 이게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면서 이제 검찰도 외통수인 거죠. 예. 이렇게까지 이렇게 체포 소환을 통보한 걸 다 공개했는데 이제 체포영장 안 하면 수원지검의 이정석 검사가 비판받아요. 네. 야, 너 이렇게 하더니 왜 이성윤 앞에 꼬리 내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더니 이성윤, 이렇게 죽는다니까? 이성윤이 뭐 총장설 나오더니 거기에 뭐 깨갱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올 수도 있죠. 결국은 이제 이정석 검사나 수원지검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그래서 저는 계속 안 놓으면 체포영장 한다. 그래서 이제 이성윤이가 좀 겁이 나니까 서면으로 계속 내고 있는 그런 공수처를 넘겨달라. 이러고 있는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자기의 사건을 공수처로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수처는 수사관이라든가 검사가 지금 현재 모집 중이고
4월이나 가야 채용이 완료가 되는데 채용만 된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하고 팀워크도 마치 하고 하려면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성윤 속셈은 그때 되면 7월 24일 다 돼가지고 나는 이제 그때 검찰청장으로 날라라 뭐 이런 생각인가요? 예. 공수처는 제가 TV조선의 그 기자 후배가 공수처 출입하는 후배가 이제 동생이 출입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공수처는 황량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공수처장 김진욱 예. 하고 이제 차장까지만 여운국 예. 차장까지만 이제 뽑아놨죠. 예, 차장. 그리고 이제 한 10여 명 나가 있대요. 수사관 중에. 예. 검사들은 없고요. 예. 검찰에 왜 일반 사무관 있잖아요. 일반 예, 예. 사무직. 예. 이분들이 한 10여 명 나가가지고 뭐 좀 청소도 하고 한번 기획을 해야 되니까. 예. 이런데 이런 이제 공수처에 넘겨달라는 거는 나 수사 안 받겠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결국 수사나 이제 왜 공수처 출범하려면 저는 훨씬 더 걸린다 봐요.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관 출범했을 때 그 이규원 검사 있죠. 예, 예. 이규원. 이번에 김학의 사건의 실무 책임자가 이규원이잖아. 그렇죠. 이 이규원이도 공수처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공수처가 여권의 그 범죄자들의 어떤 도피처입니까? 소도 옛날에 옛날로 소도로 도망가면 이게 공권력이 안 미치는 예. 이게 공수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이제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게 공수처인데 자기들이 처벌 안 받으려고 공수처로 보내달라. 지금 단계 이거는 저는 나 수사 안 받겠다. 이런 데 의도에 불과하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지금 정권 허용이다. 뭐 히틀러의 게슈타포나 비슷한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지금도 그 의구심이 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뭐 관훈클럽 토론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물론 뭐 국민 여론도 많이 감안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로서 정권의 영향을 좀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하고 핫라인도 뭐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설사 뭐 차 한잔 마시자고 해도 내가 갈 생각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인지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났다 하는데 맞습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요. 김진욱의 스타일이 무색무취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색무취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결국은 국민 여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조국이나 추미애처럼 노골적 이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도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수처장은 달라요. 결국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문재인이 운명을 퇴임을 지켜주는 거는요. 부엉이 모임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뭐 중대범죄수사청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의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국민 여론이죠. 만약에 국민의 여론이 문재인 여론이 뭐 50% 넘으면 공수처나 딴 데도 이게 뭐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문재인 지지율이 뭐 지금처럼 뚝뚝 떨어져 가지고 한 자릿수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바로 첫 건들부터 배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공수처든 어떤 조직 있잖아. 이 사람들도 이게 결국은 국민 여론 눈치 보기 때문에 문재인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공수처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정권 방패막이 호위무사로 만들어놨지만 항상 그 칼로 일었으면 칼로 망하고 촛불로 일었으면 촛불로 망하듯이 공수처로 일었으면 공수처로 망할 가능성.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1의 뭐 윤석열, 제2의 윤석열 최재형, 제3의 윤석열 3명 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진욱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또 공수처 위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정부 부처처럼 일개 부처처럼 할 수는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을 텐데 중수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권력비리 수사라든가 특수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친문 정권이 저 공수처는 믿을 수가 없네. 차장도 공수처장이 원래는 검사 출신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는 차장이
뭐 다 힘을 쓸 줄 알았는데 또 자기가 판사 출신으로 이렇게 보임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수청 출범을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들이 볼 때는요. 지금 문재인이나 좌파들이 볼 때는 항상 이제 디바이드 앤 룰. 예. 이걸 뭐랍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지배하는. 예. 이게 중국의 그 옛날부터 이게 이제이 예. 오랑캐는 오랑캐로 분할 지배하는 이게 통치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기존 검찰청이잖아. 쪼갤 때까지 쪼개놓고 서로 이게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이게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잠재적 범죄의 문재인 정권이지만 국민들은 이게 그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부패 대응 능력에서 보면 이런 데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공수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성윤이나 이규현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공수처로 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뿐만 아니라 월성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그 이성윤 체포영장 할 때 윤 총장이 걱정하는 게 이제 그 좌파 판사, 영장 담당하는 판사가 혹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 어떡하냐. 하나 이제 그 우려가 있다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윤 총장 측에서 만약에 이성윤이 체포할 때 또 하나 걱정하는 게 바로 박범계의 개입입니다. 예. 지금 이성윤이가요. 박범계하고 이제 청와대에 긴급 SOS를 친 거예요. 예. 구명조를. 예. 왜냐하면 이게 야 내가 왜 이렇게 당하냐? 내가 청와대에 보호해주고 정권 방탄막이 하다가 내가 구속되게 생겼는데 너 어떻게 내를 안 살려줄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다 이게 청와대까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명조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가 안 나설 수 없잖아. 박범계가요. 24일날 이제 국회 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국회 가가지고 이게 이성윤 체포 막 불응하는데 이게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박범계가 뭘 했냐면 이거는 어떤 수사 협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근데 수사에 협조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이제 직접 출석하는 것도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건 또 방법 아니냐. 이렇게 박범계가 말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이성윤이가 서면으로 다 통보했잖아요. 이 말은 이게 박범계하고 교감하에 지시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체포영장 해 이랬을 때 저는 박범계가 나선다 봐요. 윤석열 손 떼. 그리고 이제 이성윤 체포하지 마. 수사팀을 교체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 저는 박범계의 시나리오 이것도 이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하면서 체포영장을 이게 하는데 아마 박범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윤 총장 측에서 두 가지 박범계의 지휘권, 그다음에 좌파 판사의 영장 기각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거지. 제 말은 이성윤의 혐의는요 중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명분도 세 번이나 체포 출석해라고 출석 요구서 3번 보냈잖아요. 명분도 이게 충분한데 그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성윤의 그 반격도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 반격이 너무 치졸해. 야, 그 이제 우리 그 윤석열 총장 장모 있잖아요. 장모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동업자 2명이 그 우리 그 낙골당 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이게 뭐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사기당했다고 동업자 2명이 싸우는데 거기에 이제 고발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 장모가 개입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동업자도 제가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장모는 당연히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혐의를 했잖아요. 이걸 재수사라고 이성윤이가 지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성윤이가 이게 너무 해도 쪼잔하게 어떻게 지휘권 가지고 장모 문제를 그것도 이게 반격이라고 하는 게 그건 너무 저는 문제가 그거야말로 이게 지휘권의 남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이성윤이는 초대 뭐 공소청장이 될지 아니면 이게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정권의 운명을 같이 한 거는 맞거든요. 이성윤이가
지금 이게 문재인 대학 후배라 해서 이렇게 저는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예. 건불 10년이라고 했지만 진짜 문재인도 사실상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고 이성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종속 변수들 아닙니까? 이미 문재인이가 기가 꺾였는데 무슨 오래 가겠습니까? 문제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수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성윤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이광철 실질적으로는 이광철 같은 경우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기획 총괄을 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고 울산 사건에도 하명 수사 그거 다 전달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광철에 대한 조사, 수사 문제가 남아있고 또 임종석의 전 비서실장의 처리 문제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신현수 민정수석 이 사람은 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면서 윤석열 총장 또 뭐 박범계 장관 이런 사람들과 잘 조율을 해서 검찰이 현재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래도 검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청와대 가갖고 친문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토로를 한 걸로 지인의 입을 빌려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4월 재보선은 넘기지 않겠나는데 이번 주에도 뭐 곧 갈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네요. 예. 제가 근데 이거 방송하면서 좌파 패널들한테 네. 왜 술도 먹고 정보를 듣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 신현수가 확고부동하게 이제 이거 사회 표명에서 간 거는 원로를 맞고요. 네. 갔더니 문재인이가 이제 뭐라 했냐면 내 이거 후임 곧 할 테니 후임 때까지 잠깐만 좀 있어주라. 왜냐하면 이게 선거도 있고 지금 이게 내임등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냥 나가면 정권이 해청하니까 쪽팔리지. 그러니까 문재인가 이제 곧 아마 후임을 지명할 테니 조금만 모양 좋게 있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신현수 입장에서 그것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 거취를 일임했는데 떠났다는 마음은 확고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이제 이거 아마 사표 수리하면서 후임 수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임 수석은 저는 이광철도 유력하다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법조계에서 이제 그 평가는 이광철은 이제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성골입니다. 이광철은 민변 핵심이에요. 이광철은 그리고 이제 굳은 일, 나쁜 일, 손에 피 묻히는 나쁜 일도 많이 했잖아. 성골이에요. 근데 신현수는 신라 시대로 치면 그 옳은 말 좀 하면서 정권 지나면 최치원 육두품이잖아. 예. 최치원. 신현수는 내 육두품이고 이광철은 성골인데 둘이 게임이 됩니까? 결국 지금 이게 법조계 좌파를 지배하는 거는 그 두 유령은 추미애나 조국이고 조국의 유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핵심은 이광철 지금 남아있는 뭐 이성윤이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조국 라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신현수 수석이 발붙일 데는 없어요. 따라서 저는 곧 조만간에 아마 수리하지 않을까. 그때 하다 문재인가 인간적으로 사정하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이미 마음은 떠났고 둘 사이에 완전히 관계는 끝났다. 이래 보입니다. 사실은 후임을 구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대통령 말기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우병우 물러난 뒤에 최재경 민정수석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어렵게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있다 그만두어 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과거에도 이렇게 비서관에서 바로 수석을 승계하는 경우 임기 말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병우가 그렇죠. 예. 우병우도 이제 민정비서관 하나 됐고요. 아마 좌파 쪽에서는 이제 사람은 좀 있어요. 왜? 민변이 있거든. 민변 애들은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이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적임자가 없다. 예, 그렇죠. 할 만한 감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뭐 하겠다는 사람은 민변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로는 안 되잖아요. 뭐 합리적이고 좀 이게 의식 있고 양식 있는 이런 분들은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권반에. 그래서 제가 이광철이가 승진할 그리고 이제 이광철이가 지금 계속 조사받고 있잖아요. 송철호 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김학의 건
그렇다면 이게 그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민정수석 자리가 값없이 필요하잖아요. 그 점에서도 저는 승진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권이 뭐 엑스판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된다는 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아마 다른 사람을 구해볼라니 마땅한 사람은 없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광철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 입장에서는 보호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조국 아까 상황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이제 그 조국 똘마니들 한마디로 이제 조국 키즈라 그러죠. 조국 키즈의 그 핵심은 김용민, 김남국이에요. 김용민이가 조국 이제 그 장관할 때 검찰개혁위원회 했거든요. 김용민 국회의원. 그 다음에 김남국이잖아. 이 두 명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제 오른팔 왼팔로 조국 키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으로 보면 최강욱이가 있잖아. 최강욱, 황희석. 최강욱, 황희석은 이제 원래부터 조국의 오른팔 왼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최강욱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결국은 조국 패밀리, 조국 패거리들이 지금은 이제 그 법조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뭐 추미애나 박범계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명도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도 이제 그 공동운명체로 같이 타고 있거든요. 한 배를. 따라서 저는 우리 법치는 참 이게 암울한 게 지금도 조국의 완전히 그 영향력 지배하에 있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운명 또 검찰이라든가 이런 사법체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게 정말 불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 정권에도 보면은 이런 아주 강성 이 충성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 정권들이 되게 넘어가고 몰락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뭐 오늘 어느 칼럼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설 만한 사람이 나서고 그러한 경험과 경륜과 충분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뭐를 한다면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자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언론을 매일 타고 하는 것부터가 물론 뭐 돌격대로 내세우고 뒤에서 이제 다 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죠. 예. 제가 항상 이 그 문재인 좌파 정권 보면서 세 명의 그 정신적 지주가 있어요. 그걸 이게 저희가 타파해야 됩니다. 좌파가 결론적으로 좌파의 이제 그 지금 철학적, 사상적 지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신영복이에요. 신영복. 우리 그 간첩으로 이게 한 20몇 년 구속돼 있던 신영복 있죠. 성공회대 교수를 했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상적 지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지주는 한명숙입니다. 한명숙. 데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임은정 검사를 수사권을 주가지고 중앙지검에 아니 세상에 검찰 연구관을 중앙지검에 검사로 겸직해가 수사권으로 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한명숙이 살려주려고 이게 정치적 지주고요. 마지막으로 좌파의 법치적 지주가 조국입니다. 조국이가 서울대 교수하면서 거기 제자가 황희석, 최강욱이고 김남국이고 김남국이가 전북대로 대학원을 서울대 대학원 다니잖아요. 지도 교수는 뭐 다른 교수지만 조국이 제자 맞잖아요. 김남국이가 대학원을 서울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 석사 과정을. 그 제 후배니까 잘 알죠. 김남국이가. 근데 이런 법치의 정신적 지주가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 한명숙, 신영복 이 세 명의 그림자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에게 저는 법치든 민주든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 지주로 진보 좌파 세력들이 삼아서 나라를 휘저어놓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합니다만은 중수청 발족을 위한 민주당 안 발의가 뭐 이번 주 아니면 내주 중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도 이런 어떤 정치 일정에
맞춰서 이제는 결단을 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